자, 추경호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3일 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한 1주년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될까? 왜냐하면 사법부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발부가 당연히 돼야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각자 다들 그날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군은 체포하라는 역할을 받은 거고 네. 경찰은 그 앞에서 국회의원 막으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고 여당은 다른 곳에 소집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군과 경찰의 수뇌부는 다 구속이 됐어요. 같은 논리라면 추경호도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은 지금 이제 박성재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으로 번지는 걸 막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똑같이 그 법무부도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대법원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박성재가 구속이 된다면 이 논리 그대로 하면 이제 대법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성재가 이제 구속이 안 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다면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호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급속히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으로까지 번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법부에서 생각을 할 때 사법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법관 탄핵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장 판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 의식과 사명감과 양심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홍정민 전 의원 어떻게 아 보세요? 이번에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네네네. 누가 걸릴까. 근데 음. 영장 판사가 저기 이정재 판사라고 합니다. 이정재. 그 수원지법 3인방.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 안 한 사람이죠. 누구였지 그때? 그 사람 남세진. 어. 남세진 판사가 이제 박성재 두 번째 안 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는데, 구속 취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재 판사가 구속 취소가 아니라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한, 체포영장 발부를 안 했군요. 기각했어요. 그때 체포영장 특검에서 기각. 계속 출석 거부를 하니까 3번이나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 사유가 되는데 근데 불허했군요. 그때 기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보니까 이 수원지법 3인방이 모두 다 기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이정재 판사도 임성근 그 사단장은 또 발부를 했고 네. 또 남세진 그 판사도 윤석열은 구속을 또 발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박정호 우리가 생각한 박정호도 조태용은 또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씩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려고 일부 몇 명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네. 나머지는 기각을 하는데 이게 발부한 사람과 기각한 사람의 차이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이지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박성재 같은 경우는 그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아예 혐의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사실 추경호는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두꺼비집까지 내릴 뻔해서 아예 그 계엄 해제가 불가능할 뻔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주도적인 계엄 동조 세력인데 네. 주도적 역할을 했죠. 원내 대표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체 그러니까 이상한 핑계로 네. 영장 발부를 안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12월 3일에 네. 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지침을 세웠는지 네.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어요. 됩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게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게 로저 비비 가방을 건넨 김기현 로저 비비에 비비에.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홍정민 전 의원도 처음 들으셨어요. 예, 저도요. 로저 비비에 네. 난 로저 비비인 줄 알았어요. 로저 비비에 가방을 건넨.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로비엔 줄 알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두 개로 보이나 그래서 로비에 가방을 갖다 놨다는 줄 알았어. 김기현 부인을 다음 달 5일에 소환하기로.
감사 편지까지 남기면서 이제 선물을 줬으니까 혐의는 명확한 것 같고요.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네. 사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네. 소환을.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사모님이신 이선혜 씨가 네. 그 청탁금지법상 지금 금품을 제공한 자라서 네. 그 행위만으로 뭐 다른 게 없어도 뭐 사실은 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더 이제 특검의 생각은 네. 이 아마 이 사모를 조사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네. 김기현 의원도 같이 부를 거예요. 같이 이제 소환을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 현직 의원과 그 부인을 동시에 불러서 피의자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지금 특검 이번에 출범하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최고 수준의 이 수사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 김건희 측근 비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김기현 사모도 대상이고 본인이 행위자고 김기현 씨도 같이 이렇게 뭐 교두보로 자기도 부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청탁을 한 거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당 대표 당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까지 있어서 그렇죠. 빼박 증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받고 당 대표를 당선시킨 김건희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 예를 예. 들면 그거 있잖아요. 청탁하고 이루어진 뒤에 돈 그렇죠. 뇌물 주는 것은 네, 뭐 네, 네. 무슨 수뢰후 뭐 그 어쩌고저 이런 거 수뢰후 수뢰후 뭐 있던데. 처사죄 뭐 이런 거. 네, 뭐예요? 처사죄. 그걸로 처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할 뇌물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뇌물로 의유를 해야 되는 네네. 사안이고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주간 경향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김건희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 이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가방을 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의 취향이 확인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가방이라 이런 것들이 폭주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생일이 9월이었는데 그 앞뒤로는 거의 도배가 될 정도였다. 이런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이걸 보면서 권력자의 배우자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감시와 책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잖아요. 지역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김건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건희를 보면서 저는 참 여성으로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조선 시대에는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 수렴청정을 하기도 하고 외척 정치를 하기도 하고 왕을 통해서 막 여자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도 정치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권력을 갖고 싶으면 검증을 받고 선택을 그렇죠. 받아서 정치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권력자인 남자를 하나 잡아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명품백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성으로서는 아주 그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100배 1000배 이렇게 강화시키는 아주 나쁜 케이스다. 굉장히 정치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저는 좀 네.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 추문입니까? 그렇지. 이게 참 이게 아니 김기현 의원 자체가 전임 당 대표였잖아요. 전임 당 대표와 영부인이 이런 명품 가방 주고받았는데 저희 당 같았으면 바로 출당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직 사퇴하고 참 이게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본을 보이고 정말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게 어렵게 정립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요 요새 뭐 그런 꽃 하나 선물 안 합니다. 선생님한테 아니요, 그것도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런 예. 문화를 만든 거잖아요. 꽃뿐만 아니라 커피도 못 사죠. 맞아요. 알고 네. 봤더니 국가의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이따위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다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주 뻔뻔해요. 솔직히 추경호도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맞죠. 정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래야 정말 국민 앞에 살고 본인들도 정말 할 말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우리가 내가 김영삼 추경호가 김영삼이다. 우리가 폭발시게 야 누가 뭐야, 보면 뭐야. 추경호가 대단한 민주화 운동하고 독립 운동한 줄 알겠어. 아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계엄에 밤낮 다 도망갔잖아. 당사로 도망간 거 아니야 계엄.
그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1위로 가면 본총이고 2위로 가면 당사인데 잠시 고민하다가 신호등을 건너서 당사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이 진짜. 부분 관련해서는 네.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아직도 음. 회초리를 덜 맞았다. 더 맞아야겠다. 네. 아니 좀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러고 정신 있어요. 못 차렸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에요. 모독이지. 예, 모욕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계엄을 막은 사람이고 추경호는 계엄을 도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디 그런 이걸 상황이지.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지하에서 김영삼 의원님 벌떡 일어나시겠어. 누구를 비교할까? 알겠습니다. 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